홈플러스 인수 의향서 접수가 마감됐는데요. 네. 그 결과 기업 2곳이 인수 의향서를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 인수 의향이잖아요. 뭐 관심이 있다 이런 느낌 같은데, 근데 능력, 진짜 인수를 할 수 있는 건지 이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네, 인수 의향서는 말 그대로 앞으로의 인수 합병 절차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딱 그 정도의 뜻을 밝히는 문서입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지원 기업이 나타난 것 자체가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많은데요. 홈플러스 인수에 최소 1조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걸로 추산되고 유통기업들이 워낙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홈플러스 내부에서조차 과연 인수자가 나타나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나타난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합니다. 공개는 됐습니까? 네, 사실 두 곳 다 잘 알려진 회사는 아닌데요. 네. 인공지능 핀테크 기업인 하레스 인포텍과 부동산 임대 개발 업체 스노마드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홈플러스에 비해서는 규모가 굉장히 작은 곳들인데요. 이들의 인수 의향서에 담긴 자금 조달 계획, 또 앞으로의 경영 계획 이런 것들은 공개되지 않아서 단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만 두 기업 모두 유통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고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재무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서 일각에서는 실제 인수 능력이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인수할 능력이 충분치 않은데 왜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걸까요? 네, 예단할 수는 없지만 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기업 이름을 알리거나 또는 홈플러스가 가진 알짜 부동산들을 좀 매각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 의심이 더 강하게 제기되는 그 배경에는 10년 전에 홈플러스를 인수한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 같은 인수자가 또다시 등장하면 안 된다. 이런 위기의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MBK는 홈플러스 경영보다는 부동산 자산을 이용한 수익 회수, 여기에 골몰했다고 해서 이른바 먹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은 제2의 MBK 사태를 막아야 한다면서 그제 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거든요. 한번 보시죠. 이번에 또다시 경영 능력 없는 먹튀 자본으로 의심받는 회사들이 인수 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홈플러스가 먹튀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경영 구조를 만들어 엄중히 관리 감독해 주십시오. 졸속으로 인가하지 말고 인가 전 M&A 인수자 공개 모집 기간을 연장하십시오. 인수자의 경영 역량, 사업 비전, 자금 조달 능력 등을 충분히 검증하라는 요구입니다. 근데 뭐 이 앞서서 뭐 두 개 기업 말고도 농협이 뭐 인수하는 것 어떠냐 이런 방안도 뭐 여러 차례 뉴스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뭐 이 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불발된 겁니까? 네, 일단 농협은 이번에 인수 의향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네. 홈플러스는 이제 최종 입찰 전까지는 또 다른 추가 인수 의향자가 나타나면 협의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예. 하지만 농협이 홈플러스 인수 전에 뛰어들 가능성 현재로는 좀 낮아 보입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농협 측의 입장을 좀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일부 여당 의원들이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가 좀 필요하다, 나서라 이렇게 말을 하자 농협 중앙회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질의응답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검토할 의향은 계십니까?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농협 유통 현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협 유통, 하나라 유통이 연간 400억씩, 800억 적자가 나고 있는데 또 직원들을 구조조정해서 200명 이상 이렇게 구조조정하고 있는데 지금 뭐 삼성 홈플러스 관련된 부분을 거론하는 자체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 짐도 버거워서 못 지고 가는데 남의 집을 다시 지고 가라 하면은 저희들이 그 집을 너무 모르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 좀 예.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농협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인수 희망자가 나왔는데 정말 인수가 될지 의문이다.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홈플러스는 현재 회생 계획과 기업 인수 계획을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진행하는 회생 계획 인가전 M&A를 추진 중입니다. 네. 사실상 새 주인, 즉 인수자를 찾는 걸 전제로 하는 회생 절차이기 때문에요. 적절한 인수자를 확보해야 회생 쪽으로 갈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 사실 회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수 의향을 밝힌 두 기업은 오는 21일까지 홈플러스에 대한 예비 실사를 이제 진행하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오는 26일까지 정말 홈플러스 인수에 참여할지 최종 입찰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단 법원은 홈플러스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을 다음 달 29일까지로 좀 늘려줬는데요. 네. 이 전까지 홈플러스가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 그것까지 반영해서 회생 계획을 법원에 제출할 걸로 보입니다. 물론 법원이 그 회생 계획안을 받아들여 줄지 인가해 줄지는 또 다른 문제고요. 결국 홈플러스 회생 절차가 올해 안에 결론 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노동조합과 입점 소상공인들은 믿을 만한 인수자가 나타나서 신속하게 회생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 대주주 MBK가 인수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추가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채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초로 우주선에서 고온 요리가 가능한 오븐을 개발했습니다. 우주선 안에서 노릇하게 익힌 닭날개 구이와 스테이크를 즐기는 우주비행사들, 만족스러운 모습입니다. 밀폐된 우주선 안은 우주비행사들의 생활 공간이자 실험실로 공기질 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주비행사들은 그동안 특수 제작된 식품으로 끼니를 해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주선 안에서도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이 우주 오븐 덕분입니다. 오븐 내부에 공기 정화 시스템을 설치하고 고온 촉매와 다중 필터 기술로 연기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以往那叫加热是物理反应，现在是真正在轨做饭的是理化反应了，就是做出来的饭呢就可以烤到焦黄、烤到焦脆。 오븐 내부에는 잔여물 수집기와 가열망, 그릴 바구니까지 갖춰 무중력 상태에서도 음식이 떠다니지 않도록 설계됐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이 오븐 덕분에 생일이나 명절에 우주에서도 풍성한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집 없는 유기견들이 새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마치 맞선처럼 짧은 만남을 갖는 행사가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베를린의 한 공원, 환한 미소를 보이는 사람들과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서로의 관심을 표현하는 이른바 강아지 맞선 현장입니다. 첫 만남이만큼 짧은 산책과 간단한 접촉 정도만 가능합니다. 활달한 성격의 강아지부터 여러 차례 파양을 겪은 강아지까지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유기견들이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아지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바람도 다양합니다. Könnten mir vorstellen, irgendwas Pflegeleichtes, Flauschiges, Niedliches. Also er müsste zu Hause bleiben können, weil wir durch die Schule halt nicht so oft zu Hause sind. 몇 차례 만나보고 바로 입양을 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집에서도 다시 만나 환경이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거칩니다. 유기견 보호와 올바른 입양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반려견 입양 역시 충분한 숙고와 책임을 전제로 한 가족 찾기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 각지에서 곰이 출몰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달려가는 곰 한 마리. 잠시 뒤 다른 곰 2마리가 그 뒤를 쫓아갑니다. 또 다른 이 곰은 덫에 갇혀 있는데요. 아키타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공원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곰 출몰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한 60대 남성은 주택 부지 안에서 곰에게 습격당해 부상을 입었고 또 다른 70대 남성은 버섯을 따러 산속에 들어갔다 곰에게 습격당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풍을 즐기는 계절이지만 캠핑장 등에선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캠핑장 부근에선 곰이 출몰한 적이 없는데도 지난 9월 이후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캠핑장을 찾은 사람들도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どこにクマが出てたっていうのとかをネットで確認しながら、ちょっとこの周辺はそんなに出ていなかったので、物を外に残したまま就寝しないとか、場所を離れないとか、対策できるものは対策して、ちょっとこれからも楽しみたいなというふうには思ってますね。 일본에서 올 들어 곰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195명, 이 중 사망자는 사상 최고인 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털실뭉치가 가득한 탁자 앞에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뜨개질을 하는 올해 90살의 응유엔 할머니. 이렇게 직접 된 스웨터를 자원봉사단체를 통해 베트남 북부의 외딴 고원지대 학교 어린이들에게 보냅니다. Mà đã 5 ngày 2 chiếc, ốm đau thì 5 ngày 1 chiếc. Bà thuộc bà tự pha được hết chứ không cần phải nhìn giấy mẫu nữa. 할머니가 떠준 스웨터를 입고 겨울을 따뜻하게 맞게 된 어린이들. 그래서 할머니를 스웨터의 요정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Khi cầm cái áo thì rất là trân trọng là vì để có một cái áo đen lam đen tay đến giờ này thì 응우엔 할머니는 지난 10년 동안 수천 벌의 스웨터를 손수 떠서 아이들에게 전해왔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온기를 전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모두 초조하죠. 이런 심리를 노리고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ADHD 치료제를 팔려는 상술이 판치는데 이거 공부 잘하는 약 아닙니다. 진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주의력 결핍증, ADHD 치료제를 검색하자 각종 제품이 쏟아집니다. 수능을 앞두고 집중력 강화, 기억력 개선, 고3에 좋다고 홍보합니다. 식약처 단속에선 가짜 ADHD 약 광고 45건이 적발됐습니다. 일반 식품을 수험생 영양제로 속이거나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기능을 과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조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로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ADHD 치료 약물을 불법 광고하고 판매한 게시글도 7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ADHD 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정신이 좀 고양된 다 사라져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ADHD 치료제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청소년 처방 건수가 2배 이상 늘었고 강남, 송파, 분당 등 이른바 학군지에서 처방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부모 커뮤니티엔 집중력 개선하려 먹였는데 효과는 잠깐이었다. 식욕 부진과 불면증 때문에 아이가 더 힘들어했다며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ADHD 치료제 오남용과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돼지를 천천히 살찌워서 도살하듯이 피해자들이 더 투자하도록 유도한 뒤에 돈을 가로채는 걸 돼지 도살 수법이라고 합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이런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문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의 은행 창구. 한 남성이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직원에게 통장을 내밉니다. 하지만 이 남성 투자 사기 조직의 인출책이었습니다. 1년 뒤 이번엔 또 다른 인출책이 지급 정지된 계좌를 풀러 은행을 찾았다가 잠복 경찰관들에게 덜미를 잡힙니다. 이 사기 조직은 지난해 초부터 1년 반 동안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투자 사기를 벌여왔습니다. 200명 넘는 피해자가 모두 200억 원 가까운 돈을 잃었습니다. 범행엔 전형적인 돼지 도살 수법이 쓰였습니다. 해외 유명 금융회사 4곳을 사칭해 SNS로 접근한 뒤 무료 주식 분석으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가짜 투자 앱으로 수익률을 조작해 보여준 뒤 재투자, 또 재투자를 유도하다 신뢰가 두터워졌을 때 한 번에 큰 돈을 빼돌린 겁니다. 신뢰가 형성된 다음에 조금씩 피해금을 늘린 다음에 한 번에 싹 들고 사라지는 겁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투자 사기, 단기간 고수익, 수익률, 원금 보장 같은 표현이 있다면 꼼꼼히 봐야 합니다. 금융투자 상품을 권유하는 금융회사에서는 몇 배 수익 보장, 원금 보장, 수익 보장 이런 광고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앱마켓에 정식 등록된 투자 앱이라고 하더라도 외부 링크로 접속을 유도하거나 앱 다운로드 횟수가 적으면 의심하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올해 상반기 휴대전화 문자 스팸이 지난해보다 74% 급감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스팸 유통 현황을 보면 월 평균 1인당 스팸 수신량은 7.91통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31.8% 감소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월 평균 휴대전화 문자 스팸 수신량이 지난해보다 73.8% 줄어든 3.04통으로 최근 5년 내 최저 수치를 보였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스팸의 신고 탐지 건수도 3,100여만 건으로 지난해보다 85% 줄었습니다. 테무 원리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소비자 만족도가 국내 사이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요 온라인 사이트 10곳을 선정해 이용 만족도 등을 조사한 결과 SSG.com이 87.4점으로 가장 높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롯데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는 유일하게 70점대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이 평가와 함께 실시한 해외 직구 제품 안전성 관련 조사에서는 해외 직구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45.3%가 안전성 우려로 구매를 줄였다고 답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농식품과 농산업을 합친 K푸드 플러스 수출이 지난해보다 5.7% 증가한 112억 4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 수출액은 85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5% 늘었고 농산업 분야 수출액은 26억 4천만 달러로 7.8% 증가했습니다. 농식품 수출액은 품목별로 라면, 김치, 포도 등에서 늘었고 농산업 분야 수출액은 동물용 의약품, 농약, 비료 등 주요 품목에서 고르게 증가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독특한 설정을 통해서 풀어낸 한국판 오컬트 영화가 이번 주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장준환 감독의 2003년작 지구를 지켜라의 할리우드 버전도 스크린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개봉 영화 소식 김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제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축복의 땅 오봉리로 이사 온 영광과 선희 가족. 고난 끝에 저희 집에 기적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로 걷지 못하던 아들이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지만 우리 애 어떡해요? 홀로 아들을 키우던 춘서 가족에게 닥친 불행이 그 대가임을 알게 됩니다. 각자의 입장이 다른 만큼 서로 다른 어떤 입장의 갈등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갈등을 보는 것이 상당히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미스터리와 오컬트를 결합해 풀어냈습니다. 저한테 너무 매력이 있었어요. 너무 좀 알 수 없는 그 어떠한 분위기에서 뭔가를 서로의 그 치열함이 좀 느껴지는 그런 영화라서 각자 인물을 막 들여다보면 악역도 딱히 없습니다. 그냥 각자 충실히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간절한 거. 깜짝 놀랐죠, 저도.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셨을까. 획기적이었었죠. 킬리만자로의 표범, 향수 등 국민의 창곡 3천여 곡을 만든 작곡가 김희가. 내가 열정 안 불렀으면 어떻게 할 뻔했지? 조용필, 양희은, 이선희 등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과 평론가, 음악감독 등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음악 인생을 돌아봅니다. I believe every company should strive to form a diverse table. 거대 바이오 기업 CEO 미셸. Where's my hair? Your hair has been destroyed to prevent you from contacting your ship. 인류의 고통이 외계인의 지구 침공 계획이라고 믿는 물류센터 직원 테디에게 납치당하고 You're killing our planet. Alien fellows. I'm not an alien. 지하실에 감금한 채 지구를 찾아온 이유를 캐묻지만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합니다. 장준환 감독의 데뷔작 지구를 지켜라의 할리우드 리메이크작으로 82회 베니스 영화제에서 7분간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상엽입니다. 네, 따뜻한 가을 날씨에 단풍 시기도 늦어졌는데요. 이제 막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지리산은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단풍이 짙어진 남도의 풍경을 최정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파란 하늘과 맞닿아 있는 구례 화엄사의 연기암, 수줍은 듯이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있는 단풍과 당당한 자태를 뽐내는 붉은색의 단풍이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평년보다 늦어진 단풍이지만 그만큼 깊어진 가을의 지리산을 울긋불긋 고운 색깔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지리산 단풍을 볼 때마다 엄마 품같이 포근하고 따뜻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서 참 좋아요. 가을 기온이 다소 높아 단풍의 색은 전체적으로 조금 옅지만 섬진강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절경은 가을 정취를 만끽하기에 충분합니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온 거는 처음이에요. 근데 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오고 싶어요. 현재 지리산 단풍은 곳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40% 수준. 산 정사의 단풍이 20% 물들었을 때를 첫 단풍, 그리고 80% 물들었을 때를 절정에 이르렀다고 표현하는데요. 이곳 지리산의 단풍은 이번 주말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등산과 두륜산, 그리고 월출산 등 남도를 대표하는 산자락에도 첫 단풍 소식은 이미 전해왔고, 다음 주 기온이 뚝 떨어지고 나면 단풍이 오색 절정을 이룬 동시에 이달 하순에는 잎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단풍 시기가 짧아진 만큼 탐방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한 산행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군은 탐지 자산을 동원해 정확한 비행 재원과 미사일의 종류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 KB증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큰데요. 오늘도 시장 변동성은 높습니다. 코스피 시장 한달 상승하기도 했지만 다시 낙폭을 키우며 1% 넘게 밀리는 등 상승과 하락을 반복 중입니다. 코스닥도 사흘째 하락 중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AI 거품 우려가 지속적으로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대형 기술업체들의 역대급 감원 소식에 투자 심리는 크게 위축됐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3%, AMD는 8% 넘게 밀리는 등 AI와 반도체주 하락세가 짙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12.63포인트 하락한 3,913.82에 코스닥은 28.15포인트 밀린 870.02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면 주요 업종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주 흐름 좋고 GS 리테일과 카카오도 강세입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락 속에 LG에너지솔루션 등 2차 전지주, 원전과 에너지 관련주 부진한 흐름을 LIG 넥스원과 넷마블, 두산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상장한 이노테크 급등과 태성, 노타 상승이 눈에 띕니다. 미국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46,912.3에, 나스닥은 23,053.99에 마감됐습니다. 현재 아시아 시장 중국 증시와 일본 증시는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56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와 충북 지역도 오후 한때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오늘 절기 입동이지만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까지 올라서 평년보다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추위를 부르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충남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일요일 낮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동해안은 흐리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강원 영동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을 살펴보면 대전이 20도, 광주와 대구 21도, 부산은 2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깁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한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제가 태권도만큼은 자신 있어서 이번에 꼭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종섭이를 위해서라면 전 뭐든지 할 거예요. 뭐든지. 엄마가 이젠 좀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